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수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7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6과 구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발몽, 이용형인, 발몽, 이용형인, 용탈지곡, 이왕인. 초육은 목매한 것을 일깨우되 사람을 체벌해야 목매한 질곡을 벗겨두는 것이 이로우나 그대로 이왕인 나아가면은 인색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형인 이정법야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이로써 법을 바로 잡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초육은 바른 자리는 아니죠. 강의 자리에 음이 있죠. 그래서 정응도 없습니다. 즉 초육은 음효로서 부정이이고 응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자를 보면은 용탈, 탈은 탈자와 통용이 되고 질은 손을 묶는 형구고 곡은 발을 묶는 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뭐 어깨에 차고 손에 차고 발에 차는 옛날에 그런 형벌 도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설명은 목매함을 없애는 도구로서 형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탈지곡은 제도와 법규로서 다른 사람을 제한하여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형인을 기본적으로 형인을 이제 형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로 치면 형벌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이롭다는 의미는 형벌이 이로우면은 수갑을 그대로 차고 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형벌을 이로운데 질곡을 벗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형식 논리로 보면은 형벌이 이로우면은 그대로 수갑을 차고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 형인을 이제 형벌이라 보지 않고 죄수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이용형인은 죄인에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이로우니까 질곡을 벗기는 것, 형구를 벗기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형식 논리 일관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용형인에서 형은 형벌인지 형리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즉 형인을 사용하는 게 이롭다 인지 죄인에게 이롭다 인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왕의 주체가 또 누구인지 조금 고민이 되죠. 왜냐면은 나가는 주체가 여전히 형인인지 죄인인지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죄를 일깨우고 형벌을 줬음에도 그대로 또 나가면 인색하게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죄인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교화를 위해 형벌을 부과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목매하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면은 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조금 또 일반적인 설명과 조금 다른 유력한 주장을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형인은 형인을 이용한다. 형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모종의 정법에 걸렸기 때문에 정법으로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고 일종의 형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질곡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차라리 이 어리석음을 덜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법, 발몽을 통해 법대로 하는 게 이정법자, 정법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도 황태영 교수님의 좋은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구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포몽길 납부가 자극가 목매한 자를 포용하면 길하고 아내를 맞아도 길하니 자식이 집을 잘 다스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극과 강유접야 자식이 집안을 잘 다스림은
강류가 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산수몽 괴를 보면은 이제 구이가 이렇게 이제 구이 괴의 중앙이죠. 이렇게 중으로서 강이지만 부당이면 주변을 포용하고 있죠. 즉 구이는 괴의 중앙으로서 주변을 포용을 한다. 구이는 양효의 중강으로서 위아래 음효를 포용한다. 즉 포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음효인 6,5와 이렇게 정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6,5와 정응을 하니 주변의 음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자극가의 해석과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와 이제 부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죠. 즉 아녀와 자식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여기서 극을 이제 잇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잇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초육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인 상활 이용형인 이정법야 목매함을 벗겨낼 것이다. 죄인에게 이로우니 발에 찬 족쇄나 손에 찬 수갑을 벗겨낼 것이다. 가더라도 그 잘못을 고침에 인색을 할 것이다. 상활 죄인에게 이로운 것은 정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발몽의 상황과 이용형인의 물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발몽의 상은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계가 이렇게 산수몽이 있죠. 산수몽은 지택임에서 왔죠. 근데 지택임은 또 지례복에서 이렇게 이제 12백계 추위 경향산 이렇게 추위를 이제 경향으로 이렇게 추론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발은 일으킨다인데 이 일으키는 게 무엇이냐? 결국 진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례복에서 이렇게 진이 이렇게 점점 전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택임도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결국엔 태의 막힘이 전진하는데 이가 이렇게 덮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발은 일으킨다 진의 덕이다 이렇게 했는데 즉 복임 괴로 진행이 되면서 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이위의 양강이 이를 덮어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일은 이 일을 뛰어넘어 점프하여 6으로 가니까 그 덮인 바가 없어지니까 발몽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본상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형인을 보면은 죄수에게 이롭다는 측면을 보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시죠. 일반적인 견해보다. 여기에 산수몽의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는 지택임이라는 또 다른 모계와 풍지관이라는 이 또 다른 모계로부터 이렇게 도출하는 거죠. 그러면 지택임 이계는 전체적으로 대진이죠. 대진. 그 다음에 풍지관은 전체로 보면 대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의 의미가 있고 이건 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진은 소생, 대간은 살생, 양극단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중간에 감의 법률이 나와서 조정을 하게 되니 결국에는 죄인에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대진은 소생, 대간은 살생, 양극단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감의 법률이 중용과 정도로서 바르게 하니 이용형인 죄인에게 이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 용탈질곡을 보면은 그 손에 찬 개구와 형벌, 그 팔에 찬 그 형벌 도구를 벗겨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질은 발에 차는 형벌을 형태를 이야기하고 곡은 손에 차는 수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수몽의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는 계속했습니다. 지택임이라는 모계와 풍지관이라는 이렇게 또 다른 모계로부터 나왔는데 최초의 그 지택임 계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상이 진의 다리 아래에 이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이걸 형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풍지간에도 이렇게 간의 손에 대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간이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대간이죠. 대간. 이 또 손의 이미지인데, 이렇게 수갑을 손의 나무, 간의 대간에 이렇게 간의 손에 이렇게 손이라는 나무 수갑을 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에 이렇게 형틀이 있고 다리에 형틀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데 각각 이렇게 추위를 하면은 이제 질곡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벗겨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인색하다의 인의 의미는 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산수몽 봉계가 있습니다. 이 봉계는 봉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이렇게 왔죠. 근데 지택임에서 이렇게 추이하여 오더라도 여기에 간의 혼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 이 지계는 산택손인데 지계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또 추이하에서 온다 하더라도 간의 혼미함이 그대로 있으니 인색하다고 이야기하죠. 즉 산수몽계 초육이 변해서 효변하여 산택손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간의 혼미함이 유지가 되고, 지천태의 3에서 6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간의 혼미함이 유지되니까 결국에는 인색하다는 물상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구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포몽길, 강유접야. 포몽길, 나쁘길 자극가. 목매함을 용서해 줌으로써 포용해 주니 길할 것이다. 지아비가 부인을 맞이하더리니 길할 것이다. 가장이 죽으니 자식이 가정을 다스린다. 상활, 자극과 강유접야. 상활, 자식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식의 강함과 물의 융함이 서로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몽을 보겠습니다. 포몽을 감사하는 거죠. 즉, 이 산수몽의 그 본상을 보면은 이렇게 하계가 감으로써 허물이 있죠. 근데 이 허물을 그 풍지간의 그 상계인 손으로서 감사주니까 포몽의 상이 나옵니다. 즉, 목매하고 어릴 때 허물이 있으니 감이다. 근데 이를 품어주고 감사하느니 용서하고 포용함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엔 나쁘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부인을 맞아들이는 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산수몽의 본계죠. 산수몽의 본계는 또 다른 모계인 지택임과 이렇게 풍지간에서 나왔죠. 근데 이제 지택임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대진의 상이죠. 진 장자죠. 장자 남자죠. 지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의 부위는 또 풍지간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추이를 하면은 그 산수몽 하계가 간이죠. 감 방실 방의 의미죠. 사당 방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여인을 맞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극가는 아들이 이를 이제 이어받는다, 다스린다 이야기하는데 이 산수몽 본계는 또 다른 모계인 지택임에서 이렇게 왔죠. 지택임은 최초의 지뢰복에서 이렇게 추이로 하여서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지택임의 초강의 이제 진인데 이렇게 쭉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진의 장남이 나타나 감의 집에서 이제 다스린다. 그러니까 초강이 나온 진의 장남이 나와서 간의 집을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진의 장남이 나오냐면은 이 강이 이렇게 추이하여 올라가면서 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즉 임계의 초강은 진왕인데 1이 6으로 감으로써 간이 되어서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몽이 되으니 진의 장남이 이를 이어받아 감의궁 집을 이어받아 진의 주인이 되어서 가정을 다스린다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기존의 다산의 그 초육과 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수몽의 그 초육과 구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초육에서는 형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곡을 벗겨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서는 황태현 교수님의 유력한 견해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이에서는 포문과 자극과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더